8개씩 들어가야 돼. 8개씩 들어가야 되는데 대개 보면 이론 문제 같은 거는 1번이 잘 없어요. 예? 계산 문제 같은 거 계산해가 답 내라 이런 거는 정답이 어디 있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본인이 계산해야 되니까. 이론 문제 같은 거, 뭐 이런 거. 예? 이론 문제 같은 거 이런 거 막 이 문제 어렵다 이거 이 도저히 못 풀겠다 이런 건 정답이 다 4번 아니면 5번이야. 이거만 알아도 반은 맞자. 이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푸느냐 말이야 이거를. 그런 건 다 정답이 4번 아니면 5번이란 말이야. 1, 2, 3번에 거의 정답 없어요. 이거는 세무사나 회계사 문제 이런 거 분석해봐도 그래요. 이런 거, 예? 그래서 이런 것도 마찬가지. 이런 것도 그 감이야, 감. 아, 이렇구나. 그럼 문제 풀 때 어떻게 풀어야 되겠어요? 무조건 1번부터 읽으면 안 돼. 뭐 민법 문제 푸는데 보니까 4번이 제일 짧다. 짧은 것도 풀어야 돼. 읽어. 꼭 1번부터 읽을 필요가 없다 이 말이야. 지문이 짧은 지문부터 읽어야 돼. 어차피 이거 뭐야? 시간 싸움이에요. 시간 싸움이에요. 특히 이제 그래서 회계학 할 때 막 굉장히 시간이 모자란다. 실컷 공부하면 뭐합니까? 그게 안 푸는 게 그 절반인데. 그럼 원가 회계 같은 경우는 원가 회계. 자, 원가 회계학은 자, 있습니다. 41번부터 69번까지 여기 재무회계예요. 그 70번부터 80번까지가 원가 회계예요. 그러니까 여기 70번, 여기 71번부터 80번까지 원가. 그러니까 여기 10문제. 예? 10문제. 원가에 실컷 공부하면 많으냐 이 말이에요. 시험치러 가가지고 70번까지 가지를 못하는데 70번까지 가지를 못해가 71번부터는 문제를 쳐다보도 못하고 논다는 게. 문제를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뭡니까? 골라서 아는 것만, 예? 쉬운 것만 그래서 골라서 풀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 답안을 옮길 때 1번하고 1번 치고 2번하고 2번 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답안을 칠 때 민법 40문제 다 했다. 그러면 40문제 딱 민법 치고 민법 끝. 그렇게 해야 됩니다. 또 어떤 학생은 요 3개 다 해놓고 답안을 옮깁니다. 자, 하나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험 치러 가서 사정 안 봐줍니다. 그걸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사정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안 봐줍니다. 그거 봐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좀 이따가 인터넷에 올라옵니다. 에? 와, 봐주더라 이랍니다. 그럼 막 조사해야 되고 막 경위서 따져야 되고 그거 뭐하려고 봐주겠어요? 절대 안 봐줍니다. 그만할 때 그만해야 돼요. 손 놔야 돼. 근데 답 못 넘긴다. 끝이야. 끝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미리 알아야 돼요. 절대 그거 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제일 위험하냐? 네, 다 했다. 120문제 다 했다. 답안 옮겨야지. 그냥 막 옮기고 있는데 반쯤 옮기고 있는데 그만. 옮길 수 있나? 그냥 흘리고 나와야 돼요. 끝이라면. 그걸 미리 알아야 된다. 이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한 문제하고 한 문제하고 여러분 시간 너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40문제하고 40문제 치고 40문제하고 40문제 치고 그 마지막 40문제 남았다. 예? 최대한 하고 예? 그래가 몇 분 남았습니다 할 때 다 못해도 어떻습니까? 옮겨야 돼요. 그러면 요 40문제를 요 80문제 다 쳤다. 40문제 남았다. 답을 옮기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남아 있어야 되느냐? 이거 40문제 옮기는데 소요된 시간이 40문제 옮기는데 소요된 시간이 몇 분이냐면 한 5분 정도 걸립니다. 5분. 그러면 이 120문제 다 해놓고 옮기려면 몇 분은 남겨놓고 옮겨야 돼요? 15분은 남겨놓고 옮겨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거 하나만 타고 이러다가 시간 조절을 못 해가지고 보통 10분 또 채 안 남았는데 옮기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가학성이 떨어져요. 절대 다 못 옮깁니다. 어느 정도 막 거의 한 과목 통으로 못 옮겨요. 그거를 뭐 이래 빨리 옮기라 이런 봐주는 게 없다니까요. 그걸 꼭 알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것 때문에 뭐 또 1년 다시 해야 되고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 사소한 그런 것 때문에
자, 아시겠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럼 뭐 마지막 이거 5분 남았을 때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옮기기 시작해야 된다. 이게 못해도 할 수 없다. 이게. 그러면 법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20분 만에 다 했다. 옮기는데 5분, 25분. 그럼 남은 시간 몇 분? 15분 이렇단 말이에요. 25분 만에 다 했다. 옮기는데 5분, 30분 걸리죠. 남은 건 몇 분? 10분. 그 10분이라도 못 남기면은 가락 생겨요. 예? 가락이 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 해야 몇 문제 이상을 풀 수 있다? 20문제 이상을 풀 수 있고 보통 20문제 풀고 나오면 점수가 40점에서 50점 그 사이 나와요. 그 사이. 근데 20문제 풀고 나왔다. 절대 50점 안 놉니다. 딱 40점에서 50점 그 사이 놉니다. 42.5 막 이래 놓습니다. 잘 나와야 45점 뭐 이래 놓는다며. 25문제 풀었다 해야 점수가 몇 점? 50점에서 왔다 갔다 해요. 뭐 52.5, 50 잘하면 55점 아니면 뭐 40 뭐 이래. 그러니까 요거 이상은 풀어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제 그 공부는 1차는 그 하시면은 거의 다 걸릴 수 있는 것이 왜냐하면 이 보세요. 1회 때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기출 문제가 있어요. 예? 물론 오래된 기출 문제는 큰 의미는 없지만은 그 최근의 기출 문제만 해도 몇 년쯤 해도 굉장히 기출 문제에도 양이 산더미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경제학 같은 경우는 뭐 별 바뀌는 이론이 없거든요. 근데 회계학은 국제계 기준을 하는데 그 국제계 기준도 중간중간에 많이 바뀌어요. 바뀌기 때문에 너무 오래된 기출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들은 잘 몰라요. 이게 뭐 바뀐 건지 안 바뀐 건지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강사가 선별해 주는 문제만 풀어야 돼요. 기출 문제라도 이게 중간에 내용이 바뀐 게 있고 또 바뀔 것 하여튼 바뀐 거 있고 이러는데 근데 민법 같은 경우는 뭐 바뀐 게 거의 별로 없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1차는 기출 문제만 잘 해도 60점이기 때문에 막 새로운 문제 이런 거 안 해도 됩니다. 기출 문제만 잘 파악해도 그냥 이거는 뭐 합격할 수 있습니다. 네? 기출 문제만.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기출 문제 최근 한 5년치 기출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최근 한 5년치 기출 문제. 그래서 우선 뭐 한 3년치 기출 문제 뭐 다 알겠다. 이러면 뭐 3년치 기출 문제 뭐 거의 내용을 다 파악했다. 네, 뭐 거의 다 알겠다 하면 공부는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3년치는 좀 아쉬우니까 한 5년치 기출 문제는 파악하고 그리고 뭐 모의고사 좀 치고 그렇게 해서 60점이면 합격하니까 사실 본인이 가가 한 반만 풀면 돼요. 나머지는 또 모르는 거 다 찍으면 찍는 것도 다 맞으니까 자 그렇게 해서 공부를 이제 하시면 됩니다. 자 회계학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조금만 회계학. 지금 이제 가락이 회계학에서 제일 많이 생기는데 회계학 설명드리기 전에 조금 중요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5페이지 보시면은 그 출제 영역에 보시면은 그 큐넷 감정평가 홈페이지라고 있습니다. 이 큐넷에 들어가시면은 이 큐넷이 산업인력관리공단을 치면은 그게 큐넷이라고 있어요. 예? 그걸로 들어가면 전문 자격의 감정평가사가 있습니다. 그걸로 들어가서 이제 그 회원가입도 하셔야 되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면 자료가 많습니다. 1차 기출문제, 2차 기출문제, 요즘은 서비스를 또 잘 해줍니다. 2차 채점편까지 다 있습니다. 옛날에는 채점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요. 그 사람들이 말을 안 하기 때문에 뭐 어떻게 채점하는지 뭐가 논점인지 뭐 본인이 입을 딱 닫고 말을 안 해요. 옛날에는 출제 이유도 비밀이야. 뭐든지 비밀이야. 지금은 채점편까지 다 이래 올려놓으니까 굉장히 공부하기 좋습니다. 그 채점평이 다 있어요. 그 1차, 2차 기출문제도 다 들어있고요. 정답도 다 들어있고. 어디야? 큐넷. 큐넷이 어디다? 산업인력관리공단 있죠. 거기 들어가면 굉장히 이제 세상이 좋아졌다 이 말이에요. 그 자료 뭐 복사해가지고 다운받아가 복사하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넘어갑시다. 뭘 하나 보셔야 되느냐면 그 10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영어 성적 나옵니다. 이제 대개 토익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토익이 700점 이상입니다.
700점 이상. 그리고 이제 2년 안에 딴 것이 따야 되고요. 2년 안에. 그 다음에 그 제출하는 거는 여기 다 있으니까 그 나중에 그 뭡니까 인터넷에 그 올리면 그 넣으면 됩니다. 그럼 읽어보시고 넣으면 되고요. 그리고 그 12페이지 보시면 접수 기간이 나오는데 지금 1월 달에 접수를 합니다. 이것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1월 달에 그 접수 기간 놓치면 안 되니까 1월 달에 접수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중요한 걸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15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보시면은 그 수험자 유의사항에 뭐가 있냐면 5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용 손목시계를 준비해야 되는데 이 손목시계는 진짜 시간만 가는 거 있죠. 예? 그걸 해야 됩니다.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손목시계는 안 됩니다. 그리고 6번에 보시면 이제 여기 중요한데 1차 시험에 계산기가 필요합니다. 이 뭐가 계산기 필요하면 부동산 학학 여기서도 계산 문제가 나올 수 있고요. 또 회계학은 예? 거의 다가 계산 문제이기 때문에 계산기 없이는 그냥 뭐 가락이죠. 계산기 없이는. 그래서 이 계산기는 이 고음용 계산기를 쓰셔도 되고 그냥 일반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있는 거 있죠. 그런 계산기를 써도 됩니다. 다만 고음용 계산기는 자판이 너무 적어서 좀 불편한 점이 있고요. 예? 좀 큰 계산기 있죠. 그런 걸 써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어차피 그 왜 중요하냐면 여기 6번에 보면 데이터 저장 기능이 있는 전자계산기는 본인이 직접 시험 치기 전에 초기화시켜야 됩니다. 초기화시키는 것은 이제 계산기 뒷면에 보면 초기화시키는데 눌리는 데가 있습니다. 그걸 눌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험 칠 때 보면 계산기 들어가지고 뒷면에 볼펜으로 눌리세요 이랍니다. 그럼 전체 단체로 탁 눌립니다. 이거 안 눌리면은 나중에 왜 안 눌리느냐 이러면 눌리라 일 안 합니다. 그겁니다. 그 불법이 됩니다. 시험 치는 도중에 초기 안 시키죠. 거기에 발각되면은 퇴장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 참고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이거는 고음용 계산기를 말하는 거고 예? 일반 계산기는 초기화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밖에 없으니까 고음용 계산기 말하는 겁니다. 이 고음용 계산기는 본인이 공식 같은 거 다 입력을 해놓고 쓸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은 시험위원이 초기화 여부를 확인할 경우에는 이건 이제 시험 치기 직전에 시험위원이 그 초기화시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야기하고요. 협조해야 한다 이래 돼 있죠. 리셋되지 않는 전자계산기를 시험 중에 사용하다 적발 시에는 부정행위로 간주합니다. 예? 그다음 그 밑에 보면은 단 메모리 내용이 제거되지 않는 계산기는 애초부터 사용이 불가하다. 이 말이 뭐냐면 고음용 계산기를 하더라도 재무용 계산기라고 있습니다. 그거는 공식 자체가 그 안에 다 입력이 돼가 처음부터 초기화를 시키도 그 공식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계산기는 쓰다가 적발되면 부정행위로 간주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계산기 살 때 알겠죠? 그거 유의를 이 계산기 때문에 그거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계산기. 그리고 요거는 1차도 그렇고 2차 시험도 동일합니다. 2차 시험도 동일. 자, 그 다음에 이제 1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17페이지 보면 3번 채점은 해놨는데 여기 보면은 답안을 잘못 작성했을 경우 답안지 교체를 할 수도 있고 또는 뭐를 할 수도 있다? 수정 테이프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답안지 교체를 하시면은 시간이 뭐다? 많이 걸립니다. 다시 뭐 점도 다 옮겨야 돼. 예?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답안지 교체는 하지 마시고요. 뭘로 사용한다? 수정 테이프를 바로 쓰시면 됩니다. 이것도 많이 개선된 겁니다. 옛날에는 답안지 교체밖에 없었어요. 수정 테이프 이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잘못 옮겼다. 답안지 교체하면 시간이 내서 안 돼. 그럼 눈물 못 먹고 그냥 해야 돼요. 그리고 실제 가보면 답안지 교체한 학생들이 거의 없습니다.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수정 테이프를 사용해야 되는데 수정 테이프 이외에 수정액, 스티커 이런 것은 사용이 불가하다. 이 수정 테이프 이거는 수능하고 똑같죠. 이 규정이 수능도 그렇거든요.
참고로 옛날에는 수정 테이프 이런 것도 사용 못 하겠죠. 지금은 이제 많이 바뀐 거죠. 수능도 수정 테이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거든요. 자, 그다음에 이제 2차 시험 유의사항 보시기 바랍니다. 그 2번에 보시면은 검정색 필기구만 써야 됩니다.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2차 시험은 검정색만 되고요. 파란색 이런 거, 청색 이런 거 안 됩니다. 예? 청색 썼다, 빵점이. 알겠죠? 반드시 무슨 색? 검정색. 볼펜도 되고 검정색 만년필도 됩니다. 그러니까 볼펜, 만년필 이런 거 돼요. 그리고 또 뭡니까? 검정색으로 놓으면 뭐야? 하여튼 볼펜 아니라도 색만 뭘로 놓으면 돼? 검정색만 놓으면 돼요. 알겠죠? 색만 뭘로? 검정색만 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볼펜은 볼펜 있죠. 이런 볼펜은 그나마 좀 나은데 뭐 이런 각진 볼펜 있죠. 이런 볼펜 쓰면은 계속 숨도 안 쉬고 써야 되는데 볼펜 쓰면은 나중에 요 손가락이 아파서 못 씁니다. 요 손가락이 아파서 못 쓴다 이 말입니다. 요 손가락이. 그래서 볼펜을 쓰면은 꾹꾹 눌리셔야 되면서 볼펜을 쓰다 보면 볼펜이 막 이 뭡니까 똥똥 녹고 막 지저분해집니다. 그리고 또 손도 아프고, 예? 또 힘을 줘야 됩니다. 볼펜은. 그러니까 볼펜 말고 좀 까맣게 놓는 뭐 이런 있죠. 펜 좀 부드러운 거 자기한테 맞는 거 좀 그런 펜을 잘 고르셔야 됩니다. 하여튼 까만색만 됩니다. 까만색. 그 점에 유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28회 잠깐 여기 보시겠습니다. 28회 이제 올해입니다. 올해 28회 이제 1차 시험 통계입니다. 이게 올해 28회면 2017년 시험 치고 4월 19일 날 학제 발표 끝났죠. 예? 그러고 놓은 통계입니다. 통계인데 이거 이제 큐넷에서 올린 건데 1번 시행 해낭에 보시면은 1차 시험 구분에 이 사람들이 오타가 났습니다. 오차 시험 구분에 27회라고 되어 있는데 27회가 아니고 28회입니다. 이 27회라고 하는데 28회입니다. 거기 이제 보시면은 응시가 1,432명이 응시했는데 582명 합격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래서 굉장히 합격률이 어떻습니까? 40% 나왔습니다. 40%. 자, 그다음에 이제 과목별 채점 결과를 보시기 바랍니다. 민법 평균점이 60점입니다. 예? 그러니까 민법이 좀 쉽게 나왔다는 거죠. 경제학 50점, 부동산하고 원론은 60 거의 5점 가깝습니다. 그죠? 65점. 관계법규가 이제 법이 많으니까 법을 외워야 되니까 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54점. 또 관계법규는 이제 아까 제가 말했어요. 억수로 초스피드로 해야 된다 그랬죠. 핵약 때문에. 이 관계법규에서 시간 다 끌었다면 핵약 가락이 생긴다 그랬죠. 그러니까 관계법규가 점수가 좋게 놓을 리가 없죠. 이게 여기서 빨리 맞춰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막 정신없이 하거든요. 핵약 때문에. 그러니까 관계법규가 약 54점, 핵약이 42점 나왔는데 이 핵약 평균 점수는 신기하게도 세무사, 감정평가사, 뭐 간세사, 뭐 이런 공인회사 이런 다른 시험도 보면 항상 평균이 40점, 42점 이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낮죠. 낮고 이제 가락률이 41% 나왔는데 핵약이 보통 가락률이 심할 때는 50%, 작년에 50% 나왔거든요. 예? 가락이 50%. 자, 우리가 이제 이걸 보고 전략적으로 이제 자기가 공부를 어디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되겠는가 이런 걸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핵약이나 경제학은 벼락치기가 잘 안 되거든요. 예? 그런데 벼락치기가 되는 것은 이제 법 같은 거, 이 법규, 특히 법규 같은 거는 이제 벼락치기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거의 다 외우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죠? 그러니까 이제 핵약이나 경제학 이런 건 평소에 해놔야 되고, 이제 법규는 막판에 좀 열심히 해야 돼요. 예? 지금 열심히 해놨는데 뭐 안 했다 이러면 막판에 외우는 거니까 좀 그런 걸 맡아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합격자 올해 1차 시험 합격자 50대가 31명이네. 자, 더 중요한 겁니다. 60대 이상입니다. 60대 이상이 몇 명입니까? 3명이 합격했습니다. 1차 시험에.
그러니까 이 60대 이상이 3명 합격했다는 것은 토익 700점 받았고, 예? 그 뭐 핵약 뭐 이런 거 다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 그리고 이제 30대, 20, 30대가 제일 이제 합격 인원이 많죠. 예? 40대도 많고 50대도 이렇게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이 학원 자료가 나와 있고, 그거는 나중에 요 직원이 조금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7회 저 이제 요거 이제 공부하시는데 27회 뭐 지금 이제 올해 28회니까 27회면 이제 작년 겁니다. 27회 올해는 2차 시험 아직 안 치으니까 27회 2차 시험입니다. 2차 시험. 자, 통계를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자료가 거기는 없을 겁니다. 그냥 뭐 참고로 하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작년에 그 153명이 합격했는데, 원래 150명인데 동점자 합격 처리대가 153명이고 채점 결과가 이렇습니다. 예, 실무가 평균이 29점입니다. 평균이 몇 점? 29점. 최고 점수가 54점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실무가 작년만 평균이 29점이 아닙니다. 거의 매년 평균이 30점을 넘어간 적이 없습니다. 28점, 29점, 뭐 거의 뭐 그렇습니다. 자, 실무가. 자, 그 다음에 이론입니다. 이론 평균이 38점이고 최고 점수가 60.5. 자, 그 다음에 법규입니다. 법규가 평균이 35점이고 최고 점수가 61점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예, 잘 보세요. 지금 최고 점수가 이러니까 내가 전부 다 세 개 다 최고 점수를 받았다 해도 평균이 60점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제가 아까 뭐랬습니까? 60점 되면 뭐다? 수석이다 그랬죠. 내가 세 개 다 최고 점수를 받았다 해도 평균이 뭐가 안 된다? 60점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수석이 몇 점이겠습니까? 내가 세 개 다 최고 점수를 받아도 60점이 안 되는데, 자, 작년 수석 최고 점수가 몇 점인지 아십니까? 몇 점쯤 되겠어요? 55.16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야, 55점 이상만 돼도 뭐가 된다? 수석이 된다 이 말이에요. 1차 시험 치는데 982명이 시험 치는데 2차 시험에는 한 60명이 집에 갔습니다. 왜 갔겠습니까? 아, 1차 치보니까 난 빵점이다. 60명이 갔어요. 2차 시험 치고 몇 명이 갔느냐? 10명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총 어떻습니까? 한 7, 80명이 중간에. 예? 왜 이러냐면 실무 요 시험 치죠. 시험 치면 한 몇십 명이 2차 안 들어갑니다. 아, 힘들다 이러면서. 자, 그리고 이제 이것을 오전에 시험 치고 이거를 오후에 시험 칩니다. 하루 종일 시험 칩니다. 하루 종일 시험 치기 때문에 굉장히 체력적으로 힘듭니다. 그 오후 한 4시 반인가 한 시간이 나와 있거든요. 했더니 시간이 이 100분씩 시험 치자요. 100분. 예? 이렇게 해서 오전 오후 시험 하루 종일 시험 쳐야 돼요. 하루 종일 시험 치면 체력이 어떻습니까? 고갈된다 이 말입니다. 나중에 오후 때 되면은. 그래서 이거를 다른 행정고시나 사법고시나 이런 건 어떻습니까? 한 3일씩 나눠 치죠. 하루에 어떻습니까? 한 과목이나 두 과목 시험 친다 이게. 왜? 이 주관식 이게 논술 쓰는 걸 억수로 힘이 들거든요. 그 머리도 아프고 팔도 아프고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게 만약에 4과목이었으면 이틀 나눠서 시험 칠 건데 3과목이다 보니까 막 그냥 하루 종일 막 다 자기가 하루 종일 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게 29점 이렇게 평점이 이렇게밖에 안 된다는 게 가락 보겠습니다. 여기는 올해는 가락이 안 나는데 평균적으로 실무는 가락이 평균적으로 가락이
응시생 실무에서 가락이 몇 프로 노느냐면 약 한 70%에서 80% 놉니다. 뭐가? 가락이. 그래서 수석이 55점 정도 된다. 그러면 합격하려면 몇 점 정도 되면 되겠습니까? 40? 뭐 한 8점? 9점? 48, 9점 이렇게 되면 돼요. 수석이 55점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40, 한 8, 9점 돼도 뭐 할 수 있다? 합격할 수.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여기서 가락이 뭐야? 이렇게 날아간다 이 말이에요. 이게 남은 사람이 얼마 없다 이게야. 네? 남은 사람이. 그래서 2차는 관건이 뭐다? 실무에서 뭐를 피하는 거다? 가락을 피하는 거다. 실무에서 가락 피했다 하면 거의 합격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 150명 뽑는데 2차 한 1000명이 2차 시험이 1000명 정도 시험 친다 보면 되거든요. 그러면 70%면은 700명이 어떻습니까? 가락이 난다는 거야. 실무가 70%보다 가락이 많아서 많지 적지는 않아요. 예? 그럼 여기서 700명 나니까 몇 명 남았어요? 300명. 요 중에서 이제 150등 안에 들어가면 돼요.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2차 시험은 죽으나 사나 뭐를 열심히 해야 된다? 실무를 열심히 해야 된다. 이제 구체적으로 실무를 어떻게 열심히 할 거냐, 뭐가 잘 노냐 이런 거는 이제 다음 2차 가서 이제 하셔야 될 문제고, 이제 전체 전략을 보면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시험 합격하기 위해서는 1차 시험에서는 부동산학 원론이 이제 이론하고 실무하고 매우 관련이 있다. 그리고 이제 법규는 뭐 행정법, 총론, 강론하고 관련이 있다. 예? 아시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참고로 26회 때는 수석이 57점 나왔네요. 57점. 그러니까 요즘 60점이 안 나와도 다 수석이에요. 그리고 저기 뭡니까? 작년에 2차 최고령자가 만 62세입니다. 2차 최고령자. 여기 나중에 들어보면 다르고 다 있어요. 그 들어보면 최연소자가 만 23세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누구든지 마음만 먹고 공부만 하면 뭐 할 수 있다? 합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핵약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핵약이 이제 이 재무회계가 있고 재무회계, 그다음에 이제 원가 관리회계라고 있어요. 이제 이게 관리회계인데 원가 계산이 포함된다고 해서 보통 책 이름이 원가 관리회계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재무회계 있는데 이제 이 재무회계하고 이 관리회계는 이제 이 재무회계는 일반 대중을 위한 회계. 그러니까 일반 대중들에게 이제 정보를 정화하기 위해서, 관리회계는 경영자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회계예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는데 여기서 몇 문제, 여기서 보세요. 이 재무회계에서 30문제가 나와요. 30문제. 그 다음에 관리회계에서 10문제가 나옵니다. 10문제. 그러니까 이제 이 관리회계가 10문제 나오는데 이게 이제 71번에서 80번까지 나온다는 거예요. 끝에. 그나마 그렇게 내주는 것도 다행이에요. 이거를 막 섞어 놓으면 헷갈립니다. 네? 그러니까 41번부터 70번까지가 재무회계. 그리고 요거는 원가 관리회계. 근데 이제 이 재무회계가 이게 양이 많습니다. 양이 많다고요. 양이 많으니까 쉽게 말하면 그 기초, 그 초급이 있고 초급 회계가 있고 중급 회계가 있습니다. 급수가. 그 다음에 고급 회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 재무회계 자체가 영역이 굉장히 방대하다 이 말이에요. 방대한데 처음에 회계학 입문하면 기초부터 가르쳐야 될 거 아니냐 이게. 그래서 책을 뭡니까? 이 초급 다음에 뭐야? 중급,
중급 답이 뭐야? 고급 이렇다 뭐예요. 그래서 서점에 가면은 중급 회계 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다음 또 무슨 책? 고급 회계. 초급 회계라고 되어 있는 책은 없어요. 이거를 뭐라고 되어 있냐면 회계 원리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책 이름이. 무슨 원리? 회계 원리. 그럼 회계 원리는 초급이니까, 예? 그래도 뭐 세무사나 뭐 평가사 이 정도 시험은 어떻습니까? 이런 초급은 안 낸다는 겁니다. 이런 초급에서 문제를 내면 막 거의 막 점수가 어떻습니까? 8, 90점 뻥뻥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초급을 또 공부를 안 하면은 중급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회계 원리는 별도로 공부를 해오라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중급을 한다는 거예요. 이 중급도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오시는 분들은 회계학을 좀 아시는 분도 있고 또 처음 이렇게 회계학에 입문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저는 전원이 회계학 아무것도 모른다 이렇게 보고 처음부터 시작합니다. 이게 처음부터 뭐 초급부터 중급까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고급 회계는 뭘 말하냐면 고급 회계는 뭐 기업, 인수, 합병 이런 걸 말하는데 이런 거는 객관식에서는 다루질 않습니다. 이런 고급 회계는 이제 세무사나 회계사 1차 시험 말고 2차 시험에 그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뭐다? 초급하고 중급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공인회계사 세무사 2차 시험에 공부하고 또 그런 시험도 1차 시험에는 고급 회계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요거만 하면 돼. 중급하고 초급인데 초급 회계가 아니고 책 이름이 뭐로? 회계 원리.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강의 자체를 처음 한다고 생각하고 차변, 대변부터 시작합니다. 차변은 뭐, 대변은 뭐 아주 기초부터 해가 요 중급까지 이렇게 해서 40문제, 시간만 있으면 40문제 다 맞출 수 있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요번에 시험 친 40문제 기출문제 해설을 했는데 그 문제 41번부터 문제 80번까지 제가 전부 다 해준 거예요. 여기서 한 문제 정도 뭐 안 해준 거 있다 그런 것도 없어요. 전부 다 해준 거예요. 다만 이제 뭐 맞출 수 있냐 없냐고 이제 개개인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책이 내가 책을 안 들고 왔는데 책이 페이지가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그 안에 기초부터 중까지 싹 다 들어있어요. 네? 이론하고 문제도 다 들어있어요. 예, 그것만 하면 뭐 40문제 전부 다 커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이렇게 하면은 회계원리 회계원리도 책이 많아요. 한 7, 8편이 됩니다. 또 중급 회계도 막 책이 7, 8편이 되고 원가 회계도 막 그래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은 너무 양이 많아져요. 그거는 그렇게 공부하는 건 누가 그렇게 공부해야 되냐면 세무사 시험을 친다든지 또는 회계사 시험을 치면 공부를 그런 식으로 해야 돼요. 왜냐하면 세무사나 회계사는 1차가 문제가 아니고 2차 시험에 또 뭐가 있다? 회계학이 있거든요. 네? 그런 시험은 그렇게 공부해야 되고 감정평가사는 1차 회계학 시험 치면 이 1차 회계학하고 2차 시험하고 별 관련성이 거의 없다 그랬죠. 없기 때문에 그냥 단지 1차 회계학 뭐 점수 받는 정도로만 공부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 방대하게 회계원리책, 중급 회계책 해가 3권 하면 벌써 페이지가 2000페이지 넘어요. 이렇게 공부하면 점수 잘 나오겠습니까? 하나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책 페이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점수는 어떻습니까? 비례하는 게 아니고 반비례한다는 겁니다. 반비례. 자, 저 회계학책, 예? 잠시 한번 봅시다. 이 회계학책, 그러니까 반비례한다는 게 그 희한하죠. 책이 뭐 양이 막 산점처럼 많으면 많을수록 점수 많이 나왔는데 그게 뭐냐면 보세요. 2000페이지에서 40문제 나왔다. 500페이지를 공부했는데 여기서 40문제 홀랑 나왔다. 어느 게 성적이 좋게 나오겠습니까? 500페이지인데 40문제 홀랑도 안 나왔다. 이게 성적이 좋게 나오죠. 맞죠? 2000페이지 했는데 40문제 그대로 다 나왔다. 이거는 너무 양이 방대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2차 시험에 실무에서 평균 점수가 30점을 넘어가는 적이 없이 28점, 29점. 예? 실무 평균 점수가 거의 그래요. 왜 그러냐? 실무 그 책을 보면 책이 1000페이지 넘어요.
그럼 그것 싹 다 알아야 돼. 근데 막상 시험 치보면 자료가 방대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나중에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제 양은 많은데 문제가 적게 나와서 그래요. 그리고 이제 문제 자체는 양을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공부 양이 적거나 학생들이 뭐 머리가 안 좋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시간은 100분 주고 자료는 어떻습니까? 산더미처럼 주는 데다가 기본 모형대로 문제를 내야 되는데 출제를 하다 보면 막 온 트릭을 씁니다. 예? 그런 점이 있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정도 하고요. 그래서 핵약 책을 잠깐 보면은 여기 이제 그 이론편이라는데 이 안에 보면 이론도 있지만은 이제 꼭 알아야 될 그 문제도 있습니다. 이론도 있고 문제도 있는데 이 페이지가 이 안에 이게 620페이지 정도 되는데 이 안에 재무회계, 원가회계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 회계원리도 들어 있습니다. 기초 회계원리, 중급 회계, 또 뭐하고 원가회계. 근데 요거는 반드시 그 감정평가사에 맞춰놓은 겁니다. 이게 공인회계사에 맞추면 이 책이 달라야 되죠. 출제 영역이 좀 다르기 때문에 세무사도 마찬가지. 출제 영역이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어디에 맞춰놓은 거다? 딱 감정평가사에만 맞춰놓은 거예요. 여기서 40문제 1번부터 40번까지 내가 일일이 그 문제를 다 체크해 드리면 여기 페이지도 다 체크해 드릴 수 있어요. 다 나왔어요. 이런 문제도 일일이 요 조항은 여기 있고 여기 일일이 다 해보면 다 있어요. 하나도 안 빠지고 다 있단 말이에요. 걸리겠죠. 그게 이제 어떤 뭡니까 간혹 이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와 이것만 해가 되겠습니까? 뭐 중급 회계만 해도 1000페이지고 원가 회계만 해도 몇백 페이지고 회계원리만 해도 몇백 페이지인데 이것만 달랑해가 요것만 달랑해도 시간이 부족해서 그렇지 시간만 있으면 거의 뭐 한 8, 90점 이렇게 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만 있으면 그렇게 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효율적으로 그렇게 하시면은 지금 5월달부터 하시면 뭐 5, 6, 7, 8 이렇게 하시면은 내년 3월 초에 시험이니까 이렇게 하면서 혹시 그 2차 시험을 본격적으로 아니고 2차 시험을 조금씩 준비를 좀 이렇게 미리 좀 해주면은 1차 합격하고 4개월 동안에 4개월 공부가 2차 바로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데 이제 그 준비는 아까 이야기했죠. 그 법규는 그 행정법 시험이다. 뭐 그런 거 참고로 그렇게 조금씩 자기가 추가로 할 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사실 들어오면서 간단하게 해야지 한 20분만 해야지 이래가 들어왔는데 나는 20분 지난 줄 알았더만은 20분 지난 게 아니고 1시간 20분 이래 지났네. 이 간단하게 하려는데 예. 자, 그러면 이제 혹시 질문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우리 직원 뭐 이야기할 게 있습니다. 그러면 직원은 길게 안 합니다. 진짜 간단하게 한 5분도 안 걸립니다. 예, 그렇게 하고 하여튼 뭐 이왕 마음에 묻었으면은 도전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